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의 탄핵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이 지난 12일 열렸는데요. 여기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은 노골적으로 이진숙의 편을 들어주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문영배 재판관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 목구로 지명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앞서 문재인이 임명한 감사원장 최재형은 감사원장을 그만두자마자 팀의 입당에 대선 경선까지 나가고 이후 금배지까지 달았으며 그 후임으로 임명한 최재해 역시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D라고 하며 큰 파장을 부른 바 있는데요. 감사원은 직무와 관련해 독립지위가 보장돼 있음에도 공개적으로 윤석열을 편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그 수장이하며 파문을 불렀던 것입니다. 감사원이 현 정권 들어 대표적으로 했던 일이 당연히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아니었습니까? 저렇게 문재인이 지명한 자들이 공개적으로 윤석열 패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보면 문윤일체설, 즉 문재인과 윤석열은 같은 편이라는 가설을 더욱 확신으로 바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죽이기에 있어 친문 수박들과 국힘이 완벽한 한몸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비롯해 그 수많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12일 열린 첫 공개 변론에서 문영배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사실상 2인 체제를 방치한 게 아니냐고 공격했습니다. 문영배는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왜 추천하지 않는가라며 합의가 안 되면 국회는 아무 결정 안 하나 여태까지 안 했는가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이진숙 탄핵 핵심 사유인 2인 방통위 심의 의결의 적법성을 따지기에 앞서 2인 방통위 체제를 국회가 만든 게 아니냐고 문제 삼은 것인데요. 이에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으로 출석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민희 방통위원을 굳이 임명 안 하고 시간 끌고 결국 사퇴하게 만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는 거 아닌가?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임명하지 않았다라며 그러면 국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윤석열이 국힘이 추천한 인사만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한 인사는 임명하지 않고 이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도 국가기관이고 대통령도 국가기관이잖아. 처음에 이 문제를 발생시킨 국가기관은 대통령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최민혜 의원을 국회 몫의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윤석열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임명을 계속 거부하면서 최민혜 의원은 7개월 이상 지나서야 결국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하고 이후 총선에 출마해 국회에 재입성했습니다. 즉 윤석열이의 행위로 인해 아무리 방통위원을 추천해봐야 소용없게 된 상황 아닌가요? 당연히 방통위 2인 체제의 원인은 윤석열이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영배는 이진숙 쪽에서 우기는 최민혜 의원이 사퇴한 지난해 11월 이후부터는 다른 후보를 추천할 수 있었다는 그런 입장을 완전 대변해주고 있는 격입니다. 최민혜 이후에 사람을 계속 추천해도 윤석열이가 계속 거절하면 어떡하라는 거죠? 문해력 자체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이번 이진숙 사태의 경우에도 국회 추천목 방통위원을 배제하여 결국 MBC를 장악하려는 윤석열 패거리들로 인해 벌어진 사건 아니었는지. 이렇게 이진숙 쉴드에 앞장서는 문영배는 결국 문재인의 작품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문영배를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바 있어서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문영배에 대해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선거 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라며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독립과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사마원 법관으로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 현재 윤석열 쪽 편을 노골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윤석열 패거리들이 우글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이 과연 가능할지 점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구화된 헌재를 믿고 이재명만 임기 안에 모든 누명을 씌워 사법적으로 죽이면 된다는 식으로 개기고 있는 거라고 할까요? 이렇게 문재인이 요직에 임명한 사람들 중에 윤석열 편의 선자들이 어디 한둘이었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형, 최재해 둘만 봐도 그렇습니다. 최재형은 감사원장 임기 중 수명 30년이 훌쩍 지난 노후원 전인 볼성 1호기 폐쇄건을 윤석열 일당과 함께 문제 삼으며 전국을 뒤흔든 뒤 국힘으로 넘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지. 그런데 애초 최재형은 판사 시절 전력만 보더라도 절대 감사원장이라는 요직에 임명해선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고 김재윤 전 민주당 의원의 사건 때문에라도 말입니다. 김재윤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소위 입법 로비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고 만기 출소한 바 있는데요. 해당 사건은 박근혜 정권 시절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의 기획하에 이뤄진 당시 민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하명 표적 수사가 확실하다는 것인데요. 당시 검찰이 내민 증거라고 해봐야 김민성 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에 돈을 줬다라는 진술 하나뿐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형량거래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김민성은 교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재윤에겐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뒤 징역 7년을 구형한 반면 정작 금품 로비를 했다는 김민성에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김민성이 받고 있던 교비 횡령 혐의 역시 액수를 낮추어
결국 집행유예형을 받게 해줬습니다. 김민성에겐 이렇게 면죄부가 주어진 반면 김재윤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즉 김재윤에게 돈 줬다고만 하면 당신의 혐의를 대폭 깎아주겠다라는 형량거래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재윤은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은 검언이에게 받은 돈이라고 했고 모친 역시 법정에 나와 내가 준 돈 D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김민성으로부터 돈 받은 물증이 없음에도 항소심을 담당했던 최재형 당시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바꾸어 김재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분명 전해 들었을 텐데도 문재인 청와대는 왜 최재형을 감사원장이란 요직에 임명했던 것일까요? 대체 인사검증은 한 것일까요? 아니면 솔직히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자라서 임명한 것입니까? 이후 진실은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김재윤 전 의원이 생전 KBS 시사직격에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김민성은 김재윤에게 전화를 걸어 짜여진 틀에서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안에 계실 때도 저 역시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라며 저로 인해서 큰 고초를 겪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제가 그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일 울분을 호소하던 김재윤은 자신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정치 생명을 끊어놓았던 최재형이 국힘 대선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그 다음날 억울함을 안고 스스로 세상을 떠납니다. 김재윤 전 의원과 가까웠던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초대 감사원장으로 최재형 판사를 임명하려 했을 때 감옥에 있던 김재윤은 붕괴하며 막아달라고 제게 호소했고 저는 김재윤의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라며 촛불정부에서 최재형 초대 감사원장은 물과 기름이라고 저는 항변했으나 허사였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에 있어 최재형 같은 자를 감사원장에 앉힌 문재인과 청와대 쪽 인사검증 라인은 책임을 못 느낍니까? 당시 인사검증을 담당했을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최재형이 대선 출마하겠다고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한 후 문재인 정권 말기 때 임명한 최재해 역시 윤석열의 수와 노릇을 충실히 하는 자 아닙니까? 감사원은 국정운영을 감시해야 하는 기관인데 아예 대놓고 꼬북 노릇을 하겠다는 발언을 해서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022년 7월 국회 답변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 아니냐라는 묻는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여 파장을 불렀습니다. 이에 현재 국힘 소속인 조정훈은 제가 약간 충격이 왔다라며 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 독립성은 왜 들인 건가라고 물었습니다. 또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국힘 김도읍 역시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한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 감사원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파문입니다. 당시 윤석열 일당의 압박에도 전현희는 주어진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돌연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의 근태를 감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마치 상습지각을 한 것처럼 몰아간 것인데요. 최재해와 함께 앞장선 건 사무총장인 유병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권익위 직원들은 전현희에게 권익위 재직 1회 위원장님처럼 밤낮으로 일하시는 기관장은 처음입니다. 기관장으로서 근무시간 제한 없이 외근, 내근 불문하고 이동 중에도 보고받으시고 중요한 일 지시하시며 피땀 흘려오셨던 것 직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말도 없이 밤샘하며 일하시는 위원장님을 근태 문제로 매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라며 응원과 함께 감사원을 질타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 표적감사에도 전현희는 임기를 끝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감사원은 당시 공영방송인 KBS와 MBC에 대한 표적감사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윤핵관인 권성동이 전현희 사퇴 등을 요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감사원이 돌연감사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또 2022년 10월에는 감사원과 용화대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언론에 포착돼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시 사무총장이자 실세였던 유병우와 당시 용화대 비서실 2인자로 꼽히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주고받은 문자였는데요. 유병우는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거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낼 것이란 얘기였는데요. 이를 두고 감사원의 감사는 철저히 용화대의 보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는 의심을 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표적감사는 이명박근혜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각종 불이익을 줬던 사례를 재현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첫 육해공 참모총장을 지냈던 3명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했다는 점입니다. 각각 김용우, 심승섭, 이완근 3명이 윤석열이의 손을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또 명태균 게이트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김영선 대신 창원 이창에 공천받아 당선된 현직 국힘 의원 김종양의 경우에도 문재인과 적잖은 인연이 있습니다.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11월 세계 각국 경찰 간 공조와 협력을 총괄하는 긴터폴의 수장을 맡은 바 있었는데요. 김종양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과 연을 맺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전해철, 양정철과 함께 문재인의 최측근 삼철로 불리웠던 이호철이었는데 김종양은 그의 수하로 일했다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사례는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런 사안들을 정리해보면 왜 사람들이 문윤일체를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는지 고개를 더욱 끄덕일만 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이재명은 그렇게 수없이 들쑤시고 탄압하면서도 정작 임기 반환점이 지나가는 와중에도 문재인에 대해선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쇼만 해댈 뿐 정작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전 사위의 이스타항공 취업 특혜 논란으로 마치 문재인을 뇌물죄로 기소할 것처럼 떠들더니 지금 새로운 소식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까? 국힘 지지층이 문재인을 탈탈 털면 아주 좋아라 하면서 결집할 것이고 중도 무당층에서도 고개를 끄덕일 사람 적잖을 텐데 왜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설마 문재인이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청렴 그 자체인 사람이니 털지 못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은 이제 없겠지. 이재명은 돈 10원이라도 부당하게 받은 게 확인돼서 저렇게 터는 것입니까? 윤석열이가 부실 수사한 것으로 아주 의심되는 대장동 사건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왜 수임료 70억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로펌으로 갔을까요? 그 외에도 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옵티머스를 비롯해 구린 게 넘쳐나는 낭비대납 사건으로 주변 사람 10여 명이나 처벌받게 한 험중이 김학연을 비롯해 친문수박 정치인들을 탈탈 터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또 엄중이가 이끄는 새미래민주당 대표이자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전병헌은 윤석열이가 손수 사면까지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더욱 문윤일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엄청난 우연들이 겹친 것일지 필연일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